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세상에 영화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는 상상조차 안 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났다.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아빠는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 엄마가 영화를 무척 좋아했거든. 언젠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잊히지가 않는다. 영화 속 세상은 정말 신비로웠다. 때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갔다. 때로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엄마가 더 보고 싶었다. 엄마 모습은 갈수록 흐릿해졌지만 엄마가 놓고 간 예쁜 스카프에서는 여전히 맑은 꽃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엄마에 대한 기억처럼 아련하고 옅게. 나는 살그머니 아빠 방으로 들어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엄마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미소를 짓든 눈물을 흘리든 마지막에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항상 숨을 깊이 들이마셔 공기 중에 엄마 향기가 떠다니지 않는지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았다. 언젠가는 영화관에서 엄마를 만날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루는 영화가 거의 끝났을 때 아빠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아빠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한참 뒤에야 아빠는 눈물을 닦고 나서 겸연쩍게 말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 결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 나는 아빠와 영화를 보는 게 좋았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영화관에서 아빠 조금 더 앉아 있는 게 좋았다. 영화를 본 뒤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다. 잠들기 전 영화 속 멋진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다가 가물가물 꿈속으로 빠지는 것도 좋았다. 나는 아빠도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열네 살 때 한 남자아이를 보았다. 한적한 영화관에 우리 두 사람뿐이라 영화가 우리의 만남을 위해 상영되는 것 같았다. 영화가 끝난 뒤 한동안 앉아 있는 걸 그 아이도 좋아했다.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원을 지나고도 아주 오랫동안 걸었다. 그는 그가 봤던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나는 내가 봤던 더 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아, 영화 속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늘 함께 공부했다.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마지막에는 영화관에 갔다. 우리는 늘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영화관에 갔다. 공포 영화 속에서는 바들바들 떨며 비명을 질렀다. 전쟁 영화 속에서는 용맹하게 적을 무찔렀다.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는 우주를 느긋하게 떠다녔다. 사랑 영화 속에서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어느 봄날의 아침, 그가 슬픔에 젖어 여름이 지나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간다고 말했다. 그는 벽에 붙여놓았던 포스터를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다. 전부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다고 말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조조 영화를 보러 갔다. 황당한 코미디였지만 우리는 객석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언젠가 꼭 영화관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가 떠난 뒤 내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무게를 잃고 힘없이 흩날렸다. 나는 혼자 영화를 보았다. 혼자 객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들기 전에는 영화 속 아름다운 장면을 반복해 떠올리고 멋진 대사를 비밀 일기장에 도박도박 적었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즐거운 시간이 그립다. 친한 친구 서너 명과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아름다운 기억은 따스하다. 하지만 왜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늘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16번째 생일날, 나는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다. 몰래 촛불을 켜고 작은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별로 맛없는 케이크를 어둠 속에서 야금야금 먹었다.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엄마, 제 생일 기억하세요? 아직도 영화를 좋아하세요? 엄마는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배우는요?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가 계속 제 옆에 계셨으면 저도 짜증을 많이 냈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성적이 나빠도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착하게도 뭐든 혼자서 잘하고 아빠도 잘 챙겨드려요. 아빠한테 팔짱 끼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고민은 엄마한테만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용감하게 꿈을 쫓는 사람인가요? 꿈을 이루셨나요? 엄마, 저는 무서워요. 어느 날 엄마가 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나는 몇 차례 연애했고 데이트 장소는 언제나 영화관이었다. 몇몇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봤던 영화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몇몇 사람은 얼굴조차 흐릿하게 지워졌지만 그들과 함께 봤던 영화는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썰렁한 푸드코트에서 옛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봐줄 사람이 있을까?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견딜 수 없이 피곤할 때마다 나는 영화관에 가서 조용하고 아득한 세계로 숨어들었다. 어느 해 여름 교통사고를 당해 꼬박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곧장 영화관으로 갔다. 태풍이 지나간 뒤 물살을 헤치며 영화관에 간 적도 있었다. 흠뻑 젖은 치마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숩고 푸근했다. 늘 가던 영화관이 영업을 중지하던 날, 나는 일부러 휴가를 내 마지막 영화를 보았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가지 않았다. 영화관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인생을 경험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다. 곤란한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면 인생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나는 늘 영화에서 답을 찾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둠이 더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29살의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영화관에서 그를 만났다. 영화가 끝난 뒤에야 한방 눈이 내리고 있는 걸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마음이 날아갈 듯 들떴다. 그는 그가 만들고 싶은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아, 영화 속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듬해 밸런타인데이에 그는 영화관에서 내게 청혼했다. 투명한 반지가 어둠 속에서 살며시 빛나고 나는 행복의 구름을 밟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영화 속에서 신부님이 여주인공에게 남주인공과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네! 라고 대답했다. 결혼한 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페인트를 칠하던 그가 천장에 귀여운 구름을 장난스럽게 그렸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그 구름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거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의 상영을 앞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맞이했다. 우리는 늘 함께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면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작은 술집에 모여 영화에 대한 꿈을 마음껏 이야기했다. 술집이 문을 닫으면 알딸딸하게 취한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영화 속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지어 잠꼬대조차 영화 속 대사 같았다. 그때 나는 행복의 배가 멀리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나는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글을 썼다. 그는 우리의 예금 전부를 자기 영화에 집어넣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해외 촬영을 나갔을 때는 몇 달씩 못 만나기도 했다. 자기 영화에 완전히 몰입한 그는 한껏 흥분할 때도 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다. 그는 점점 내가 볼 수만 있을 뿐 참여할 수 없는 영화로 변해갔다. 조금씩 그는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지 않았고 조금씩 우리는 영화의 꿈을 함께 꾸지 않게 되었다. 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는 자기 영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 나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영화 안에서 거센 파도와 싸웠지만 나는 스크린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관중밖에 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슬픔의 초원에서 그대로 정지한 채 쉬지 않고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나는 칠흑처럼 까만 바다 위를 떠다니며 빛에서 점점 멀어져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한동안 그가 병을 앓아 우리는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도 했다. 스스로 어둠의 세계에 갇힌 그를 나는 어떻게도 도울 수 없었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내내 허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으며 진짜 인생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어떻게든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비밀의 화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영화관 입구에서 이별을 고한 뒤 모습을 감췄다. 엄마가 떠났던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다.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며 잘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엄마의 슬프면서도 단호한 눈빛과 점점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생각났다.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은.
나는 영화관 입구를 지켰다. 나는 영화관 출구를 지켰다. 그해 겨울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 구름은 아득한 하늘가로 소리 없이 날아갔다. 그가 떠난 뒤에야 나는 더 이상 혼자 영화관에 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어느 여름날 황혼이 내릴 무렵 신나는 영화관에서 아이들 한 무리가 허둥지둥 나를 감싸며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태어난 딸에게 나는 신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신신의 아빠가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신신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 아이는 힘을 주는 동시에 나를 녹초로 만들었다. 어느 정도 자라자 신신은 아빠를 찾아오라고 떼를 쓰곤 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신신이 울면서 아빠를 찾을 때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 나는 신신에게 말했다. 아빠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니까 언젠가 영화관에서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비 내리는 어느 밤 택시 라디오에서 예전에 즐겨 듣던 영화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엄청난 슬픔이 순식간에 밀려들어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신신에게 아빠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자 신신은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쨌든 신신도 외할머니 냄새를 좋아하며 외할머니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나와 신신은 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항상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신신은 외할머니가 오늘 영화를 보러 왔는지 아닌지 알려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신신과 기분 좋아지는 영화를 보았다. 상영이 끝난 뒤 신신이 멀리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20년 전에 함께 걸었던 공원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그가 봤던 수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고 나는 내가 봤던 더 많은 영화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날 밤 내 머릿속에는 영화 속 멋진 장면이 반복되지 않았다. 꿈속에서 나는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아,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월이 가면서 아빠는 등도 굽고 눈도 흐릿해졌다. 아빠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는 나가요, 영화 보러 가요 라고 말했다. 문을 나설 때마다 아빠는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네 엄마가 영화를 무척 좋아했지. 오늘 영화관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늘 아빠와 영화를 보러 갔다.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영화관에 가는 게 참 좋았다. 그날은 기분이 뒤숭숭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나는 깊이, 아주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나는 엄마의 냄새를 맡았다.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익숙한 냄새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귀에 대고 말했다. 엄마가 왔어요. 어두운 영화관에서 희미한 향기를 따라 나는 한 걸음씩, 한 열씩 천천히 나아갔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만 번은 연습했기 때문에 무척 익숙했다. 엄마, 꼭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나는 익숙한 향기를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을 때 내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영화에 집중한 엄마의 모습을 보자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졌다. 몰래 엄마 옷자락을 만져보았다. 눈앞이 흐릿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만 번 연습했기 때문에 무척 익숙했다. 나는 얼굴을 감싼 채 오래도록 울기만 했다. 영화가 끝났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은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영화 결말이 너무 아름다워서요.